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1월 13일 화요일, 원래 영상을 만드는 날이 아닌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제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가 106.5%, 100%를 드디어 최초로 초과 달성한 날이어가지고, 영상을 찍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는 보시다시피 VO, VXUS, BND, 이렇게 3펀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존버그를 추정하는 사람들의 사이트, 보글 헤드에서 추천하는 3펀드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집까지 팔아가면서 전 재산을 미국에다가 이렇게 달러로 투자를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 미국 기준금리 자체가 이렇게 추월을 당했죠. 1.25%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자 군사 대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에 이제 가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그런 신흥국인데, 국가의 기준금리 자체가 원래 돈은 금리가 더 높은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무려 미국보다 2.5% 정도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굳이 우리나라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고, 그나마 대부분의 자산이 아파트로 묶여 있었는데, 그 아파트마저 팔고 전 재산을 미국으로 최대한 넣고 싶은 이유, 지금 요약된 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금리 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성장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 아파트 중심의 사회죠. 그래서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리스크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높다고 해도 금리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정할 수 없는 그런 발목이 잡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2기 집권하면서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자꾸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금리를 미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금리가 역전된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이 트럼프가 이제 올해 취임을 했으니까 앞으로 3년 이상 이 구조가 유지가 될 것이고, 거기다가 저희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확장 정책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빨간색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M2 통화량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미국의 M2 통화량인데요. 신흥국인, 상대적으로 기축 통화 국가도 아닌 우리나라는 이런 확장 정책, 내수 경기 활성화,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풀었습니다. 뭐 이건 비단 이번 정부 때문뿐만 아니라도 이미 저출산에다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성장 국가가 되었죠. 이렇게라도 돈을 찍어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안간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돈을 찍어내도 계속 부동산에 가서 묶이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정권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마약 같은 거,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원화 자체는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고, 과감하게 실천을 좀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혁명, 피지컬 AI, 그리고 AGI,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뭐 구글, 메타, 그리고 팔란티어 이런 곳에서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다고 하니 아예 그냥 AI를 가지고 인력을 대체하는 그런 엄청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걸 더불어 가지고 경제 성장률 자체도 세계 최고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올해 뭐 1%, 작년 1% 정도 성장을 했는데, 기저효과로 2% 정도 기록을 할 것 같다고 하고, 올해는 27년에 잠깐 미국과 성장률을 따라잡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이거는 전년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이지, 경제 구조상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도 했죠. 이게 제대로 된 국가라면은 신생아 기저귀가 성인 기저귀보다 많이 팔려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성인들, 한마디로 노년층의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뭐 이런 말을 해서 좀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성장률,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을 미국과 한국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에는 미국이나 한국 약간 이 경제 성장률이 비슷해질 수 있지만, 미국은 AI 주도의 생산성 향상으로 체력 자체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리쇼어링으로 제조 산업까지 불러들이고 있고요. 한국은 반면에 정말 자원도 없이 젊은 인구빨로 성장을 했는데 그 인구라는 그 자원 자체가 감소되고 있다,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26년에 잠깐 반도체가 반짝 좋아서 미국과 비슷해질 수는 있지만 어, 잠재적으로는 계속 추월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집까지 팔아가면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된 배경이고요. 전 여전히 이렇게 부동산에 목매여 있는 우리나라 국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그다지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미국 투자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